대한 학사과 전공이 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서론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NDP가 도대체 뭐냐? NDP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테크닉을 우리가 pH 중화 정도에다 적용을 해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뵙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로 베스트 컨트롤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아주 정밀한 거시적 프로세스하고 비슷한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을 이용해서 지금 시간으로부터 내 목적이 달성되는 미래의 파이널 스텝에 도달하는 시간까지 컨트롤 인풋을 전부 다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언설티티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결국 그대로 컨트롤 파워스를 적용하면 아마 그것이 가장 좋은 그런 컨트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실제로 그걸 이루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아웃스펙들이 있지요. 근데 이걸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수학적으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면 이 솔루션을 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한 베스트 컨트롤을 발표할 수가 있는데 뭐 프로세스 모델에도 어떤 언설티티, 그 다음에 에러, 센서나 액추에이터에 있는 에러 언설티티 이런 것 때문에 우선 완벽한 모델을 가는다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지금 시점으로부터 먼 미래에 있는 시점까지의 컨트롤 개선을 해서 나온 결과를 계속 옵티마이즈하는 역으로 파이널 스테이트 거꾸로 들어오는 그 벨만 프린시플에 의해서 다이나믹한 계산을 전부 다 해내기 때문에 그 계산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 스테이트의 디멘전이 높아진다든지 인풋의 디멘전이 높아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소위 커서 오브 디멘저널리티라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솔루션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계산해야 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현재 커런트 테크놀로지로는 풀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결국 이 디멘저널리티 문제 때문에 거의 프랙티컬 솔루션을 얻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렇다면 이 진짜 베스트 컨트롤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그럼 과연 그거하고 비슷한 정도까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느냐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뉴로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인데 먼저 이 모델링에 관련된 문제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 프리사이즈한 모델 근처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생기는 문제를 뉴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헌에 보면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57년에 벨먼이라는 사람이 처음 그 개념을 정립을 하고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벌세카스나 티스킬리스는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이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를 했고 이 두 사람이 또 이 뒤에 있는 이 뉴로다이내믹에 대한 것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의 문제 때문에 개념은 좋고 사이즈가 작은 문제에도 적용을 해봤지만 사이즈가 실제로 크고 난리게 하면서 실제 짧은 시간, 컨트롤하는 짧은 리얼타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적용이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뉴로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다른 말로 부르기는 Reinforcement Learning, RL이라고 부르는데 이 62년에 밀스키라는 사람이 체커 플레이어 그러니까 동그란 거 이 네모 격잡하면서 건너뛰면서 잡아보는 그런 게임 있죠. 그 체커 플레이어를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플레이어를 만들었어요. 소프트웨어. 그런데 이 결과 상당히 사람을 쉽게 이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 체크 플레이어를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용된 방법이 바로 reinforcement learning이에요. 그 이후로 이 RL에 대한 개념이 다이내믹 프로그래밍과 어떤 연관관계에 있고 그것을 푸는 방법 등에 대해서 바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플라이한 걸 보면 저희 체크 플레이어도 어플라이 많이 처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백게몬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백게몬, 그 다음에 에크로봇이라고 철봉에 매달려 있는 로버트입니다. 그 로버트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여러 대 있고 여러 층에서 각각 올라가겠다 내려갔다 하고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응답을 시켜서 움직여야만 가장 에피션트하게 엘리베이터를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 등등에 적용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리테일링, 파이낸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이런 등등의 분야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학원 쪽에는 이 예가 거의 없어요. 2003년에 애틀란타 조지아 텍에
제일리가 이 마이크로리액터를 대상으로 SA 기본적으로 이제 NDPL 이걸 가지고 바이오 리액터를 했었습니다. 우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은 프로세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스테이트에 따라서 이볼빙하는 거라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형태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이 매 스텝마다 이루어지면서 그 각 시간에 어떤 코스트라는 게 발생을 하고 그걸 정량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컨트롤 스트래티지는 피드백 컨트롤,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옵티멀 컨트롤을 하게 되면 뭘 미니마이즈 할 것이냐면 지금 현재 코스트, 지금 내가 액션을 취하면 이 액션을 취함으로써 이번에 발생하는 코스트를 current state 코스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액션을 취한 그 이후로부터 예를 들어서 T이 존재해서 그 이후부터 optimal control policy에 의하고 그 이후로 스테디 스테이트 돌아갈 때까지 optimal control을 이뤄나간다 라고 가정을 하는 future state cost인데 다음 스테이트부터 optimal policy까지 돼 있는 이 두 개의 합을 미니마이즈 함으로써 결국은 이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current state cost는 지금 내가 움직인 인풋이나 지금 현재 발생하는 에러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지만 미래에 있는 것까지 다 그리고 언제 스테디 스테이트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코스트를 전부 계산하는 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 카우스 오브 디멘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계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코스트고라는 게 바로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목적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가장 옵티멀하게 가면 어떤 코스트가 발생할 것이냐 하는 걸 따지는 게 옵티멀 코스트고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고라는 게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NDP 어프로치는 이 코스트고 펑션을 approximate해서 써보자. 지금까지 DP에서는 코스트고를 계산하기 위해서 매 스테이지마다 옵티미제이션을 해서 그 결과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approximation에서 그 계산량을 줄여서 리얼타임 컨트롤에도 적용을 해보자 하는 게 바로 이 뉴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인데 이 뉴로라는 말이 들어온 이유는 그 approximate로 뉴럴 넷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뉴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NDP 어프로치에서 꼭 뉴럴넷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 objective function은 어떻게 되냐면 current stage cost는 같은데 이 future stage cost, optimal policy에서 진행된 future stage cost를 approximate한 그 합을 minimize 하는 게 주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approximation을 위해서 그 소위 얘기하는 optimal control이 행했던 그런 조업 데이터를 가지고 이 approximation을 구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나 실험을 통해서 이 자료를 모아가지고 approximation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에 관련된 이슈로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코스트고를 approximate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approximation에서 생기는 그 에러가 어떤 영향을 가질 것이냐 그거에 관한 그런 연구들이 지금 가장 큰 이슈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론을 살펴보면 일단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트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 이볼브하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나뉘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원 스테이지 코스트는 여러 가지 형태로 디파인할 수 있지만 일단 현재 스테이트와 셋 포인트 사이의 에러, 이게 파이널 골이죠. 파이널 골과의 에러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인풋을 움직이는 크기, 인풋 무브먼트를 웨이티드 썸 오브 스퀘어를 한 그런 형태로 원 스테이지 코스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MPC나 다른 LQ 프로그램에서 정해놓은 아주 스탠다드한 그런 형태의 어쨌든 코스트죠. 그러면 코스트고는 뭐냐면 지금 현재부터 시작해서 내가 optimal policy로 그 컨트롤 인풋을 계산했다. 그럼 그 다음 스테이트가 어딘가 나올 것이고 또 그 다음 optimal 스테이트로부터 또 그 다음 스테이트까지 optimal policy를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파이널 골에 도착했을 때 그때 매 스테이트에서 발생한 코스트를 원 스테이지 코스트를 모두 합하는 거. 이거를 코스트고 지금부터 앞으로 옵티멀로 했을 때 발생할 그 코스트다라고 이렇게 줍니다. 여기 있는 파이 n은 요거는 이제 파이널 코스트입니다. 파이널 스테이지에 도달한 상태에서 그때도 코스트가 있냐? 만약에 있다면 파이널을 적용하고 없다면 0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식을 조금 변형을 하면 리커시브 방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부터 파이널까지의 합이니까 거기까지 걸리는데
가는 시간이 n이다 또는 무한대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infinite 문제로 정의할 수도 있고 finite 문제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 finite는 infinite는 이렇게 recursive form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urrent cost와 그 다음에 future cost를 놓고 이게 stochastic environment라는 expectation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이런 recursive form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때 적용된 요 input policy가 optimal이라면 이때 얻어진 코스트가 바로 optimal cost to go가 될 것이고 이때 optimal cost to go의 policy는 요거를 요게 optimal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스텝으로서부터 다음 스텝까지 내가 optimal로 가고 그 다음 거기서부터는 누군가 알아서 optimal을 보내준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J-star, 즉 optimal cost to go from state K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로부터 그 스테이트까지 가는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코스트를 줄이는 방법이냐 하는 요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물론 이제 미래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예금을 집어넣었을 때 미래에 대한 코스트를 현재로 반환하면은 좀 디스카운트가 되게 되죠. 그래서 뭐 디스카운트 팩터를 이용해서 좀 수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 문제는 뭘로 해결이 되냐면 원 스테이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DP보다는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스테이트 함수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기술이 되기 때문에 원 스테이지 옵티마이제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트급 펑션을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데 어프락시메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조업 데이터 또는 그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가능하면 옵티멀 컨트롤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조업 데이터를 얻고 그때 얻어진 코스트를 거꾸로 계산을 해서 각 스테이트마다 어떤 코스트를 가지고 있나 하는 거를 어프락시메이션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프락시메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글로벌 어프락시메이터나 로컬 어프락시메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글로벌 어프락시메이터라는 것은 하나의 식으로 하나의 형태로 모든 조업 조건을 다 포함시켜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형태가 글로벌 어프락시메이터고 로컬 어프락시메이터는 부분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뉴럴넷 같은 걸 쓰게 되면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반면에 이거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뉴럴넷에 대한 건 뭐 잘 아실 테니까 문제는 지금 트레이닝이 좀 어렵다 문제고요. 그 다음에 K-nearest neighbor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가 많이 주어져 있다면 그 상황에서 지금 내가 원하는 포인트 주변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걸 골라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인터폴레이션이나 다른 테크닉을 이용해서 그 값을 찾는 방법인데 이때 이제 얼마나 지금 포인트로부터 가까우냐는 그런 클로즈니스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티멀 컨트롤러가 한 일을 쭉 모아서 그걸 배우는 건데 옵티멀 컨트롤러를 모르니까 서브 옵티멀 컨트롤러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브 옵티멀 컨트롤러가 한 일을 배우는데 그 다음에 그걸 배운 다음에 벨만 이터레이션인 거에 의해서 그 서브 옵티멀 컨트롤러 한 일보다 좀 더 나아지는 방법이 뭐냐 그걸 찾아서 계속 반복해서하는 게 벨만 이터레이션. 그래서 결국 그 구조를 보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얻고 그걸 통해서 코스트를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어프락시메이터를 뉴럴넷이나 K-nearest neighbor나 이런 방식에서 어프락시메이터를 구성을 하고 이 식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벨만 이터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개선을 하고 그래서 코스트를 가지고 인풋을 계산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름을 부르기를 Simulation, Approximation and Evolution 시뮬레이션하고 어프락시메이션 한 다음에 데이터가 더 들어오면 이볼루트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SAE가 이렇게 넘어봅시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상을 한 건 pH 분정이에요. 산이 들어오고 버퍼 솔루션이 있을 때 베이스를 가지고 이걸 적정을 누르고 있는데 2.5리터 정도 되는 실험인데 아직 실험은 지금 못 해봤고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이때 모델은 이렇게 난리니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구성해요. 그런데 이 pH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서브옵티멀 컨트롤러를 뭐 MPC나 웰튼 PID 컨트롤러를 쓸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스트 컨트롤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만약에 피드 들어오는 산의 농도가 바뀌었다. 그리고 내 목표 pH가 있다면 직접 그 정보를 알고만 있으면 들어가는 그 타이트레이팅 스트림의 값을 바꿔줘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라인이 믹스가 됐을 때 목표는 그 pH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인스턴트 컨트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STR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지금 다른 pH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얼만큼 타이트레이팅 스트림을 넣으면 이것이 그 순간적으로 중화가 될 수 있나 하는 것만 따져보면 거의 원 스텝에 스텝 포인트에 도달하고 그 이후로 계속 스텝 포인트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선택 컨트롤을 어치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식으로 구성을 해봤는데 이렇게 이런 미니미게이션을 통하면 pH, 옵티멀 pH 컨트롤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과가 보통 다르게 하면 이렇게 오버슈트가 보이는데 이건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거를 뉴럴넷과 KNN을 가지고 구성을 해서 했는데 그 결과를 보시면 웹2 PI 컨트롤과 SA 뉴럴넷을 써서 얻은 결과를 보면 이 SA 방법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건 이제 코스튜버가 스테이지를 반복하면서 어떤 식으로 줄어들거나 그리고 셋포인트를 여러 번 바꿨을 때도 PI하고 PI인데 훨씬 더 좋은 수준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디스터번스가 들어왔을 때도 디스터번스 영향을 거의 안 받고 완벽한 컨트롤, 디스터번스 리액션이 이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NN, K-Nearest Neighbor를 써서 했는데 뉴럴넷을 쓴 거와 거의 동일한 그런 퍼포먼스가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의 장점은 트레이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계산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델타 U의 어떤 무브의 어떤 제한이 가해지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감이 잡히시겠지만 일단 요 NDP 스트레이트를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아까는 여기 한 스텝, 커러 스텝 코스트코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멀티 스텝으로 MPC 개념으로 이렇게 잡으면 P가 여기 있는 P가 1이 될 때는 오리지널 NDP가 되고 P가 무한대로 DP가 되는 그런 형태로 모디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델타 U에다 어떤 제한을 가해놓고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오리지널 NDP는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P를 조금 증가시켜 보니까 이 오버슈트를 많이 줄 수 있는 형태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저희가 NDP 어프로치를 이 pH 프로세스에 한번 적용을 해서 앞으로 다른 프로세스를 어떻게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좀 해봤고 KNN과 뉴럴넷을 이용을 해서 SA의 그 성능 비교를 했는데 둘 다 사이즈가 작은 문제에서 전혀 문제가 없더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옵티멀 pH 스트래티지를 디바이스해서 지금 현재 이 케이스에 대한 벨만 이터레이션을 필요를 좀 없애봐서 NDP의 퍼포먼스에 대한 이펙트를 좀 연구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델타 U의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모디파이를 하면 NDP가 좋은 효과를 보이겠나 하는 개선을 제안했다는 것이 저희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상.